반갑습니다. 장시호가 보고 싶어 했던 남자 안민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좀 천박해 보이죠? 대한민국 수도권 내리사선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유학파입니다.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했고요. 유학생활 제일 첫 번째 생활을 뉴욕에서 했습니다. 미국 생활하시면서 교민들의 삶을 제가 조금은 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포 아가씨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 처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때 저는 편합니다. 설날 때도 편하고요. 처같이 볼 일이 없어서. 미국 생활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 이 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이는 것은 아마 단군 일에 처음일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4월 초 대통령 선거가 막 한창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이 책을 펴뜨렸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건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선될 거지만은 이 전쟁이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날 전쟁이 아니다. 짧게는 지난 10년 동안 또 길게는 일제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을 하는 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을 하고서 이 책의 제목을 끝나지 않은 전쟁 그렇게 정했습니다. 잘 정했죠?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고 전쟁이 끝난 거라고 그때 우리가 다 생각을 했죠. 그죠? 그러나 지난 5개월 돌이켜보건대 끝난 게 아니었죠. 저들의 반격, 저항, 적폐청산, 과거 잘못된 죄에 대한 음단을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역사적인 전쟁을 여야 정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35번째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또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또 지난번에 제가 불의의 습격을 당했던 LA, 샌프란시스코 또 오늘 뉴욕을 마치면은 내일 워싱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나머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50번을 제가 이 북토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또 제 자신에게 약속을 해서 이 지금 생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생고생을 하는 이유는 이게 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저들의 이 과거 권력을 가지고 막 해먹었던 부정한 재산, 이 뿌리를 캐지 않는 한은 이 뿌리를 남겨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싹이 돋아나서 악의 꽃이 다시 피어질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세대든 아니면 우리 아이들 세대든 간에 저들은 국민과 역사를 향해서 복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야지 이 전쟁이 정말로 끝나는 것이다.
짧게는 최순실의 재산, 그리고 길게는 친일 재산, 그리고 그 가운데 MB 재산, MB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뉴욕의 열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책은 인쇄 출판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 책값의 10%만 제가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쇄까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의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게 해방 이후 처음이에요. 해방 이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책을 잘 써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 국정농단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 이제 전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니까 이제 책들을 지금 읽으시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 주진우, 노승일, 안원구와 함께 5차례를 유럽을, 독일과 스위스를 갔습니다. 저희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6번째 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을 많이 사주셔야지. 오늘 못 사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서 저희들이 6번째 독일을 하루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사신 거는 애국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제가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 책의 마지막 사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로 들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 책의 총 4부, 제 책 끝나지 않은 전쟁을 지금 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후의 명저라고 그렇게 지금 2017년 서점가를 강타한 불후의 명저, 이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서부터 3부까지는 제가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눈치채면서 1000일 동안 추적했던 그 과정을 쭉 담고 있습니다. 1000일 동안에 5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났고요. 이 책에는 정확하게 제가 만난 500명 중에서 207명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207명 중에는 주로 최순실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노성일이나 주진우처럼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안원구 청장처럼 공무원 출신이면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3부까지 그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4부에서는 최순실 독일 은닉 재산을 찾아서 저희 독수리 오영재가 독일을 샅샅이 누비고 다니는 그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 4부에 해당되는 4부의 제목을 이제 쩐의 전쟁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 쩐의 전쟁을 오늘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쩐의 전쟁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거제에 대한 음단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또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정치 보복을 하느냐라고 지금 맞불을 놓고 있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방인이라고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지는 않더라도 들으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까미 아시죠? 까미. 이방인을 쓴 까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나치에 부역했던 독일의 지식인들을 처형을 할 것이냐 용서를 할 것이냐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났을 때 까미가 이 이야기로 그 논란을 정리를 하면서 나치 부역자들을 프랑스가 청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새로운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네. 독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했잖아요. 청산은커녕 독립운동을 잡아들였던 친일 세력들이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 그 역사를 수십 년 동안 자행을 해온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과거를 독하게 청산하지 않으면은 저들이 저항을 하고, 벌써 정권 바뀐 지 몇 달 되었다고 국정농단의 공동 범인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렇잖아요. 바른정당 뭐 좀 헷갈리게 하지만 저거 위장 이혼한 거거든요. 보세요. 좀 이따가 또 통합합니다. 예? 국정농단 공범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서 홍준표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정진석 석자가 있어서 기분 나쁜데 노무현도 수사하자. 응? 그 죽은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완전 이 폐악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응? 그럴수록 우리는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독하게 청산을 해야 돼요. 저는 이 까미의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가슴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시즌2 전쟁입니다. 시즌1에서는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슬퍼한 국민들이 그 엄동설한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킨, 그것도 평화적인 힘으로 세계를 감동하게 한, 그리고 새로운 좋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게 시즌1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즌1 전쟁은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시즌2 전쟁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적폐청산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포함한 MB 재산, 전두환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를 함께 공감을 하는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막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가지고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신입 입학생이 막 담임선생 이야기를 뚫어보듯이 국회의원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재밌게 될 줄은 몰랐죠.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더 정말 흥미있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대학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 토요일 저녁에 모이신 우리 이 교민 여러분들, 제가 필 받으면요 정유라 엄마 이야기까지도 나갑니다. 제가. 누구예요? 걔 엄마가. 자, 이 그림 하나를 잘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국정농단의 진실을 담은 이 그림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미지 형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어느 미술대학 교수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건데요.
이 윗부분이 특검위에서 밝혀진 국정농단 진실이고요. 이 뿔에 해당되는 게 최순실의 은닉재산입니다. 자, 여러분, 국정농단의 진실이 우리 여기서 가장 꼬마가 누굴까? 자, 우리 학생일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본인의 생각할 때, 자, 국정농단의 진실이 지금 얼마큼 밝혀졌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은 얼마큼 밝혀졌을 것 같아요? 60%? 60%. 한 절반 정도 밝혀졌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반 정도. 예. 제가 1000일 동안 이걸 추적했으니까 제가 가장 저들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많이 알고 있고, 특검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정유라를 3차 구속영장을 안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최순실 정유라가 결별했다. 검찰이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쇼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의 가장 목표는 정유라를 지켜라입니다. 정유라를 지켜라. 곳간 열쇠가 정유라한테 넘어가 있어요. 정유라가 감옥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돼. 엄마를 밟고서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 엄마와 딸이 지금 서로가 원수가 된 것이냐, 결별한 것냐, 쇼를 한 것인데, 검찰이 두 모녀가 결별했으니까, 그리고 정유라가 검찰에 협조했으니까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겠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 주머니 속에는 퍼즐 조각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한 재선만 되더라도 폼 잡고 그냥 다니고 그러는데, 내리사선 시간이 돼가지고 자꾸 이게 수사관도 아니고, 그러한 저희 입장으로서 이 국정농단 진실이 얼마큼 밝혀졌느냐고 묻는다 그러면은 반의 반 정도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대부터 가볼까요? 이대. 교수들이 8명이 구속돼 있어요. 이대 교수들이.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켰다. 정유라 학점을 그냥 공짜로 줬다. 독일에 있는 애를 갖다가 학칙까지 바꿔가지고 학칙을 그냥 주도록 했다. 입시 비리, 학사 비리로 이대 교수들 8명이, 총장서부터 학장 교수들 8명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정유라는 입시 부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대 입학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부정 입학시켰다는 교수가 아무도 없어. 학사 비리, 학칙을 누가 고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정유라는 최대의 국정농단의 이대 비리의 최대 수혜자지 않습니까? 수혜자는 감옥에 안 가 있어. 이 국정농단 사건의 처음 시작과 끝과 본질이 정유라예요. 정유라는 안 가도 이게 이해가 참 안 가요. 블랙리스트. 문체부 장관이었던 조윤선을 블랙리스트를 책임져서 감옥을 일단 보냈는데, 재판하더니 너는 블랙리스트하고 관련이 없네? 면죄부 주면서 풀어줬어요. 열받았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 10,000명의 블랙리스트는 누가 작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누가 작성한 놈이 없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삼성의 뇌물, 미르저랑 K재단에 돈 준 거 300억, 400억, 이건 죄가 아니래. 이거는 삼성이 왜 줬겠어요?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준 건데 이게 뇌물이 아니래. 배임죄 80억, 이건 배임, 뇌물도 아니야. 독일에 돈 보내고 그런 거. 80억 이거를 배임을 해가지고 꼴랑 징역 5년. 배임도 제가 만약에 80억 배임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사형 선고다 됐어요. 사형 선고. 아, 참. 청와대 얘들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그냥 국정농단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대통령이었어요. 꼭두각시 대통령을 내세우고 항상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에게 전화로, 그 사람들 대면 보고를 안 하잖아요. 전화로 최순실이가 불러준 거를 김기춘한테 전화로 불러주면은 김기춘이가 청와대 수석회의 소집해가지고 김기춘이가 청와대 수석들한테 지시를 하는 그런 국가 운영이 진행이 됐어요. 그 중에서 핵심이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셋 다 구속을 시키게 되는 거죠. 한 명만 들어가 있어. 정호성. 이제만 하고 또 뭐 안 누구야 아니 안종범은 문고리 3인방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정호성은 지난번 재판에서 진술 거부하겠다 또 이따위. 그러니까 국민들 우습게 아는 거죠. 국민이 우습냐? 국민이 우습고 역사가 우습냐? 진짜 그런 거예요.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저 정호성 뺏기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재만이하고 안봉근이, 걔들 문고리 3인방 걔들이 다 권력 나눠 가졌던 거거든요. 자, 그런 거고요. 세월호 진실 밝히셨습니까? 하나도 안 밝혔어. 하나도 안 밝혀졌어. 애들 300명이 그냥 생태 같은 죽음을 생태 같은 애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300명이 당했는데 왜 배가 깔았는지 이게 아직도 그 시간에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그래서 제가 대통령 7시간 뭐 했을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4월 16일 날 5시 13분에 중앙재난본부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부시시했잖아요. 자다가 깨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저거 프로포폴 맞은 얼굴인데 저거? 그 사람들 하루에 수십 명씩 그런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 이야기 다 해요. 저거는 우리 환자들 뭐 프로포폴 그거 맞고서 저 분명합니다. 다 그래요. 그럼 그걸 프로포폴 맞아 놓았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간호장교를 조의옥을 제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죠. 뭐 어떻게 찾았는지는 그 책에 있습니다. 책에. 그 책을 사 보셔야 돼요. 세월호 아이들이 영감을 줘서 그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워낙 저는 메릴랜드 거기에 큰 그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을 줄 알고서 거기 막 전 세계 통틀어서 최고의 이 탐사 추적 전문 기자 안치용 기자에게 메릴랜드 거기 있을 것 같으니 거기 한번 뒤져봐라. 근데 안 기자가 뭐 죽으라고 찾는데 못 찾아. 텍사스 사막에 숨겨놨는데 메릴랜드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안치용 기자 어디 갔어? 안치용 기자 저 뒤에 있네. 뒤에. 그래서 내가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다는 거 알고서 텍사스 딱 날아갔는데 안치홍 기자가 숟가락 얹으려고 자기도 왔어, 텍사스에. 근데 저 안치홍 기자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빼낸 해외 재산들 중에서 스위스 비밀 계좌로도 많이 빼돌렸고요, 그죠? 미국으로 주로 많이 빼돌렸단 말입니다. 미국 중에서도 LA보다도 동부 쪽이에요. 뭐 무슨 락, 뭐 그분의 사위, 내가 유락이라고 그러지 않았지. 잘 보셔요. 김영욱의 그 후손들, 박종규. 오늘 어떤 분이 제보를 줬어. 노태우 정부 때 황태자
박아무개 은, 박철 동그라미. 몇천억을 빼돌린 것 같다. 그 뭐 증거 같은 거를, 서류 같은 걸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해먹은 거야, 이것들이. 예? 미국 동부 이쪽에. 그러니까 국고가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많이 해먹은 거예요, 이놈들이. 예? 독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니까는요. 근데 그 도둑질한 그 X파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안치홍 기자예요. 안치홍 기자. 대단해, 저분이. 그래서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안치홍 기자를 잘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식당에서 만나면 밥값 내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안치홍 기자가 교통사고 났다, 그건 교통사고 난 거 아닙니다. 예. 절대로 저 교통사고 날 사람이 아니고, 자살할 사람 절대로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안치홍 저 기자가 이제 뉴욕에 있고, 사실은 그동안 혼자 외롭게 그 추적들을 해온 그 집념, 그 열정, 그 진실을 향한 그 헌신, 야, 그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안치홍, 안민석, 우리 안중근 안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고를 한번 치려고 합니다. 자, 밝혀지지 않는 세월의 진실. 이렇게 해서 국정농단의 진실은 반의 반밖에 못 왔어요. 특히 이 최순실의 은닉재산, 최순실의 은닉재산은요, 하나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특검법에 보면은 특검이 수사해야 될 리스트 수사 대상 15개가 돼 있어요. 뭐 K재단, 미르재단, 뭐 이대 입시 부정, 뭐 동계 스포츠센터 15개 돼 있는데 그 중에 12번이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수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2일 날 박영수 특검이 특검을 마무리하는 종료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쭉 특검이 했던 활동을 쭉 결과 보고 브리핑 국민들한테 하면서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도 밝혀내지 못한 이 최순실 재산을 저희 독수리 오형제들이 찾으러 다닌 거죠. 거의 다 찾았어요. 거의 다 찾았어요. 그런데 국세청과 검찰한테 우리가 찾은 거 이제 우리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수사하고 조사해라, 공권력을 가지고. 독일 검찰한테 협조 요청해가지고 안 해, 얘들이. 안 해. 그러니까 위에만 받겠지 위에 아직 그 상층부들은 적폐들이 그대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세청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가 아니라 그들을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걸 우리가 찾은 걸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안 해. 더 구체적인 걸 달래, 더 구체적인 걸 지들이 찾아야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서류를 달래, 서류를 어떻게, 우리가 공권력도 없는데 어디가 서류를 어떻게 찾아. 독일 교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요거를 공권력으로 가지고 수사를 해라, 독일 검찰하고 하면 금방만 할 테니까. 죽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해. 그 뉴욕까지도 왔어. 뉴욕에서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만큼 적폐가 층층이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재산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최순실 은닉재산이 없을까요? 자, 특검이 밝힌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약
3천억입니다. 3천억. 3천억이면은 300 밀리언 맞습니까? 맞아요? 3천억. 예? 자, 그 중에서 3천억 중에서 최순실 걸로 확인된 거는 200억밖에 안 돼.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의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너무 빨리 가시지 마시고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길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미스 박이라고 합니다. 최태민 일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미스 박이라고 불러요. 미스 박의 재산을 최태민 씨가 그거를 관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미스 박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박정희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플로우 차트 역으로 쭉 가면요. 자, 최순실은 자기 아버지 최태민으로부터 곡간연설 다 물려받았어. 재산을 다 물려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니인 순득이한테도 좀 떼줬을 것이고, 그죠? 순득이가 누굽니까? 장시호 엄마. 순득이한테도 떼줬을 것이고, 동생인 순천이한테도 좀 떼줬을 것이고, 그죠? 근데 떼준 얘들 재산이 훨씬 더 많아. 3천억 중에서 순실의 재산은 200억밖에 안 되는데 3천억 전체보다 훨씬 더 많아야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00억이건 3천억이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국민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최태민 지가 박근혜 재산을, 박근혜한테 미스박의 재산을, 박근혜라고 그러면 좀 불경스럽게 보이니까 미스박의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미스박이 돈 한 푼 번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거잖아요, 그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돈을 벌었습니까? 경제활동을 했습니까? 이게 다 국민들의 피와 땀인 거예요. 우리 거니까 우리가 뺏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저들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도매국에서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국정농단을 한 저들의 뿌리, 이 돈을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또 다 우리 돈인데 이거를 조사해서 수사하고 몰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의 1차적인 핵심적인 그냥 과제인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서 이 전쟁을 끝내요? 그건 최순실가 이기는, 2부 전쟁은 이기는 것이죠. 최순실은 재산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최태민부터 최순실, 정유라까지 딱 그런 거예요. 돈을 못 뺏는다? 아유, 감옥에서 지금 최순실은 지금 미소 짓고 있죠.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최순실 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네. 한번 공부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야 이게 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삼성 뭐 변호사들 100명 붙여가지고 국민들하고 지금 막 이기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순실 재산의 뿌리, 최태민의 재산. 먼저 프레이저 보고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의 비자금을 미 의회에서 2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76년에 터졌습니다. 한국의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상대로 뇌물을 수년간 뿌렸다는 그 사건입니다. 뭐 연세 좀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게이트. 그래서 미 의회에서 프레이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프레이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대체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이, 통치자금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뇌물을 이렇게 막 뿌리고 다녔는지 조사를 하자. 그래서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CIA를 통해 가지고 스위스 계좌도 열어봤다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요. 박정희가 78년까지 통치자금으로 조성했던 전체 액수를 프레이저 보고서 이야기입니다. 8조 5천억입니다. 이 규모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최수질 재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그 정도 규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밖에 계신 저분들이 야, 최수진 재산이 뭐 400조나 된다며 안면서 구라치지 마. 그렇게 이제 왜곡하는데요. 400조라는 거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타난 박정희 통치자금 이 축적 규모입니다. 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 돈이. 되게 열심히 듣고 계시네. 저 돈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어떤 놈이 저 돈을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저걸 문재인 정부에서 저걸 이제 추적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통치자금은 다 국민들의 피땀이에요. 저런 걸 하라고 우리가 촛불혁명 정권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짜잔하게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하라고? 그건 작은 전쟁이에요. 검찰개혁, 검찰총장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검사들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검찰개혁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언론개혁, 사장만, 정상적인 사장 들어와서 언론 자유 보장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면은 언론개혁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20번 이상 들면서 정권을 교체한 게 이런 작은 전쟁 치르자고 정권 교체한 거 아니죠.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를 프레이저 보고서 저런 분들을 DJ 정부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덮었어요. 뭐 훌륭한 철학을 가진 분이고 뭐 평가는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DJ 정부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으로 저런 걸 다 덮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탄핵당하면서 개혁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저걸 못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촛불혁명 정부가 저 과거에 국민의 피와 땀인 박정희 통치자금 저게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저 보고서 보면은 스위스 UBS 비밀 계좌에 이우라기가 관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걸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놔. 뺏어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뺏을 수가 없어요. 조사를 못 합니다. 다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예요.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조사 수사할 수가 없어요. 김광석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게 수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호 기자한테 꼬드겨가지고 김광석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있어야지 저 공소시효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이요. 요거 특별법 일단 한번 담고 가시고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들, 아니 아버지 돈이었으니까 딸이 승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눠 가졌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 시절에 저 돈의 일부를 최태민하고 내고 쳐가지고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계엄 시절에 최태민을 강원도 인제의 군부대에 3개월을 가두지 않습니까? 왜 가뒀을까요? 저는 내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전두환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9억을 전두환한테 받아가지고 아저씨 3억 주라고 줬다며. 그래 사이 좋았다며. 근데 왜 전두환 재산을 다 뺏는 그 독한 특별법을 대통령 되자마자 왜 만들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것이죠. 자, 최태민은 이제 여러분들 구국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 구국선교회가 이제 범종파를 아울려 가지고 이 북계의 이 침략에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이 종파가 하나가 되자 막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박근혜를 내세워 가지고 최태민이가 그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말썽이 나니까 그것을 구국선교회를 구국봉사대로 만들고 구국이라는 이름을 또 뭐 논란되니까는 새마음 봉사단은 이런 이름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태민이가 저 때부터 다니면서 기업들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다 삥 뜯는 거예요. K재단, 미래재단, 최순실이가 써먹던 그 수법이 지가 이렇게 창안한 게 아니에요. 지 아버지한테 다 배웠던 거예요. 지 아버지 다 배운 거예요. 최태민이가 기업들한테 삥 뜯었던 그 돈들, 그게 다 최순실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학원을 통해 가지고 최태민이가 2조를 뽑았다고 그래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 돈들. 그 다음에 박정희 서거 후에 최태민의 어부다들 누굽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조순재. 응? 어부딸 이름은 최순영. 그러니까 여담으로요. 최태민이는 결혼을 5번째 한 거야. 임선희하고. 임선희 재혼을 해요. 임선희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애가 위에 남자 아들 조순재, 그 밑에 조순영. 근데 조순영은 이름을 최씨로 바꿔. 근데 조순재는 어부다버지가 싫어가지고 평생을 조씨로 살아요.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근데 조순재는 가방끈이 길어. 형제들 중에서. 어부다들이지만, 그리고 나이가 많아. 순실이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아. 순실이 어릴 때 뭐 신부는 못 시켜, 돈 신부는 못 시켜. 애인데, 초등학생인데. 근데 조순재는 가방길도 길고 이 동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최태민이가 회계 담당을 조순재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조순재는 다 알아. 그리고 조순재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지고 현금하고 달러하고 CD하고 뭐 금하고 은하고 트럭 한 대분을 실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게 다 어디 갔어요? 그런 걸 다 최태민이가 보관하고 있다가 관리하고 있다가 최순실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재산이 200억밖에 안 돼? 숨겨놓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네 200억밖에 안 가지고 천억씩 언니 동생한테 다 줬겠습니까? 그 천하의 최순실이가 은이 개놓은 것이죠. 다 차명으로요. 최순실의 특징,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름을 자주 바꿔. 이름을. 정유라 본명이 뭐죠? 유연희. 최순실, 최소원, 시호, 장시호도 이름 바꾼 이름이에요. 장유진입니다. 고영태까지도 이름을 막 바꿔줘. 이름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얼굴을 자주 바꿔. 얼굴을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사진을 들고서 이전에 대학교 때 사진 들고서 이거 이제 시호 맞냐고 하니까 시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 장시호 아니야 다 그래요.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카드를 안 써. 카드를 현금으로. 최순실과 독일에서 항상 500유로짜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들고 다니고. 네 번째는 재산은 차명으로. 차명으로. 그러니까 은닉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믿는 것이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최순실을 만나는 거예요. 최순실 주위에 친구들하고는 막 주진우하고 같이 그 친구들 아줌마들 꼬셔가지고 찜질방도 같이 가고 막 그랬어요. 저희들이 전일 동안. 1월 달에 최순실을 제가 처음 딱 만나서 바로 이제 한 1.5m 요 앞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제가 던진 질문, 진짜 제가 궁금한 거. 그날 세월호 4월 16일 날 미스박은 뭐 했을까를 최순실은 알 거 아니에요. 요걸 유도신문 하려고 제가 먼저 최순실한테 첫 번째 질문, 그날 어디서 뭐 했습니까? 제가 툭 한번 쳐보죠. 던집니다. 근데 그 최순실 그 흰 동자 참 말리는 그 눈 표정 있잖아요. 저를 탁 째나 보면서 무서워요. 앞에서 쳐다보면은. 응? 그날 어디서 뭐 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의원님,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일이 어떻게 기억납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독일의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순실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 다시 이제 눈동자 착 흰 눈동자 말아가면서, 의원님, 한 푼도 없어요. 있으면 의원님 찾아서 다 가지세요.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이제 독일을 다니는 겁니다. 찾아서 다 가지려고. 저는 내부에 전문용어로 최순실 쪽 내부에 빨대가 있어요. 응? 저나 주진호나 우리 노승일도 그렇고, 노승일은 최순실 정유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6개월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들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요. 정유라한테 이게 연세가 넘어갔다 이거. 그리고 정유라를 지켜야 된다. 쟤들은 정유라만 감옥 안 가면 되는 거다. 어차피 최순실이야 뭐 5년이건 10년이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순실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 정유라가 감옥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열쇠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밖에서. 그래야지 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유라한테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와 이 최태민이가 형성한 그 재산, 이것들이 최순실한테 넘어갔고 지금은 정유라한테 넘어갔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독일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80년대 초반부터, 제가 이렇게 추리하기로는 83년부터 독일을 다닙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다닙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92년에 이미 한 25년 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저희들이 찾아낸 페이퍼 컴퍼니가,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530개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국세청이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응? 지난 것들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안 된다 할지라도 최근의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해다 안 되면은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검찰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가요. 저희들은 독일 검찰을 만났어요. 최순실 정유라의 돈 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 검찰이 헤센주 검찰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여검사 한 분인데 우리는 만났어요. 뭐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렵게 해서 만났어요. 그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최순실 정유라를 그 검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불러가지고. 독일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특검이 독일에 한번 가지 않고서 특검을 마친 겁니다. 웃기잖아요. 검사가 40명이고 수사관이 100명인데 바빠서 못 갔대요. 바빠서 한 명 정도는 수사관 중에서 가장 틸빵한 한 명 정도라도 보냈어야지. 독일 가서 자료들 준다고 했으니까, 자료 요청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복사로 다 해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갔는데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이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갔을까? 나는 박영수 특검에게 난 그거 정말 궁금해요. 묻고 싶어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특검 내부에서도 우병우 사단 라인들이 있는 것이다. 걔들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서류를 가지고 와라. 아니 증거 찾고 서류 찾으려고 수사를 하는 건데 쥐들이 수사는 안 하고 자꾸 그걸 갖다가 우리들한테 가지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확실한 증거 가지고 오래. 쥐들이 가서 이제 수사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최순실이가 독일에 한 푼도 없다. 있으면 찾아서 다 가지라 했던 이야기는 돌이켜 보면은 안민석 너는 죽어도 못 찾을 것이다. 내가 숨겨놓은 거 너는 죽어도 못 찾는다. 진짜 그래요. 이 돈 세탁의 수법은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3번, 4번 지금은 독일 사람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외국인들 손에 지금 차명으로 재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최순실은 자신 있게 안민석 너는 절대로 못 찾으니까 찾아서 다 가져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팀이 만들어집니다. 팀이. 이렇게 독수리 용지를 만들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최순실 은닉재산 이야기가 지난 연말 연초에 나오니까 이분이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예? 이명박이 96년에 포스코가 도곡동 땅을 사거든요. 이 땅이 이명박 땅인지 아닌지 되게 궁금했는데 안흥구 대구국세청장이 당시에 포스코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이잖아요.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서류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안흥구를 감옥을 보냅니다. 너나 뒷조사한 거지. 그래서 한 2년을 감옥을 살아요, 저 사람이. 공무도 다 잘리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하고 나면 이제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 잘못 없이 부하 직원이 가지고 온 도곡동 자료를 보고 야 이거는 엄청난 거니까 그냥 이거 우리 모르는 척 해라 라고 한 건데 그것을 뒷조사한 걸로 해가지고 감옥을 보내고 공무원 생활을 끝장내게 해버렸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안흥구 청장이 근데 이분이 국세청에 있으면서 주로 돈 세탁 찾는 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전문가, 돈 세탁 찾는 전문가야. 그래서 제가 최순실 독일 재산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제가 하고 그러니까 안흥구 청장이 전화 와서 이분이 이제 대구 분이에요. 안 의원님은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구 청장이 합류를 합니다. 제가 찾는데.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 네. 주진우는 이제 10년 동안 MB의 해외 재산을 추적을 지금 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영화로 저수지 게임이나 영화도 이제 하고 MB가 지금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게 지금 다 주진우 때문에. 예? 그래서 큰 돈들이 해외에 돈 세탁되는 그런 타입들을
주진우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가 의원님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좀 알아요. 그럼 주진우가 이제 같이 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 누구죠? 예. 노승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을 독일에서 최순실 정유라랑 같이 이제 살았던 겁니다. 재밌는 게요. 마지막 달 월급, 그러니까 15년 이맘때입니다. 월급을 150만 원 안 주고 최순실이가 야 너 한국 가.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요게 사고를 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한국 들어가. 그 노승일이 열받아가지고 자료를 다 훔쳐가지고 USB에 다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발창 깔창에 숨겨가지고 귀국해가지고 검찰에 제출해가지고 그걸로 150만 원 때문에 15조 재산이 있는 이재용이가 콩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노승일이가 의원님 제가 최순실 제가 잘 압니다. 은행 심부름도 제가 맨날 다녔고요. 최순실 독일 인맥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승일이가 여기 이제 합류를 하고요. 여기는 제 책에 독일 교포사업가 가바리스라고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희들하고 이 일을 한 사람은 아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가바리스는 가짜 아바리스. 아바리스는 자신의 좀 특수한 신분 때문에 자기를 노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바리스는 단 한 번도 지금 뭐 사진이라든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열심히는 하는데 뭐 제대로 찾아내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가짜 아바리스 붙여줄 테니까 너는 가바리스 해.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독일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가바리스, 안원구, 주진우, 노승일 이렇게 우리가 마침 5명이야. 야, 이왕이면 좀 폼나게 이름 짓자. 독수리 오형제다. 최순실 거하게 맞서는 독수리 오형제다. 그래서 5번을 독일을 가면서 5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뭐 아주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줄이라는 거, 이렇게 팀이 짜질 줄은 최순실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오늘의 이제 본론입니다. 뉴욕 교민 여러분들이 과거 부정으로 빼돌렸던 이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재산 찾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재산들을 확인하기까지 위에 계신 분들은 독일 교포들이에요. 독일 교포사는 굉장히 좁아요.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교포들 사회에서는. 아, 제가 나랑 같이 광부 출신인데 없이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호텔을 샀대. 아, 그땐 참 이상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 후배가 없이 살았던 후배가 오늘 갑자기 식당 체인점 운영하고 있대. 아, 그때 이상했는데 아, 지금 보니까 그게 그 돈이구나. 그러니까 교포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무슨 수로 그걸 찾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갈 때마다 한 10일 정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가고 나면 이제 교포들이 자기들끼리 막 작전도 짜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포들이, 독일 교포들이 최순실은 독일만 오면은 스위스를 항상 다녀갔다. 다녀올 때는 항상 무거운 가방에 들고 오더라. 에?
최순실이가 작년 10월 달에 한국 들어오기 며칠 전에 독일 식당, 한국 식당 문 닫으려고 하는 시간에 9시 45분 밤 문 닫으려고 하는데 지금 스위스 갔다 오는데 배고픈데 밥 좀 줄 수 있냐고. 가방 2개를 들고 들어오더라. 더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순실은 왜 독일에 80년대부터 독일만 오면은 스위스를 갔을까? 쇼핑하러? 독일의 거점이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UBS 은행이 있는 찌리히까지가 차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저희들이 차로 직접 가봤어요. 응? 아침 먹고 갔다가 일 보고 오후에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죠. 밑에 이 그림은 스위스 교민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거의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남편이 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스위스는 미국처럼 이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주로 이제 스위스 남자 만나서 한국 여자가 결혼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교민들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비밀 계좌의 그런 시스템과 흐름에 대해서 저분들이 자기들 남편들한테 많이 알아봐가지고 맨날 카톡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독일 교포들, 스위스 교포들의 그런 도움으로, 그런 제보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은닉 재산을 상당히 찾아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순실 재산은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최순실 재산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과거 부정하게 빼돌린, 해외로 빼돌린 미국으로 동부로 가지고 온 그 우리들의 피땀. 여러분들은 대충 뭐 어르신들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야, 뭐 그때 뭐 박정희 측근 누구였는데, 뭐 아들 딸 뜬뜬 잘 살아. 막 부동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다 그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찾자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찾아서 국가로 몰수하자 이겁니다. 어떠세요?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검찰이 결국에 움직일 거예요. 해보자고요. 특별법 제정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제가 뉴욕에 온 핵심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가면은 뉴욕에 있는 그들의 재산을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이미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누구한테 제보를 해야 될지 검찰도 못 믿겠고 뭐 국세청도 못 믿겠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있어요. 예, 거기다 이제 제보를 해주면 되고, 국민운동본부의 동부 쪽에 우리 회원이 이제 안치홍 기자니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어떤 저들의 이 부정 축지 재산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나눠 가지자고요, 이제. 예? 그러자고요. 그래서 LA 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는 전두환 씨 그쪽에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은 샌프란시스코에 또 이제 책임자가 있고 교민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미국 서부 됐죠, 독일 됐죠, 스위스 됐죠, 이제 동부. 동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했는데 처음으로 찾아낸 저희들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 첫 번째 찾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희들이 확신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기 이사로 있는 그런 회사들을 요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저희들이 찾은 겁니다. 요 건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회사가 있다고 간판이 나와 있죠. 근데 저 건물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페이퍼 컴퍼니. 그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저희들이 530개를 찾아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 나왔던 독일 교포 한 분이 저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중에 한 분이 서류를 줍니다. 지난 2월 달에 의원님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좀 살펴보세요. 누군지 기억 안 나. 그냥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짐 싸가지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안흥구청장한테 이걸 내가 받았는데 한번 보시죠 하니까 안흥구청장이 의원님 이건 대박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후 2013년, 14년, 15년 동안에 네덜란드에서 홍콩을 거쳐서 항상 동세탁이 홍콩을 거치거든요. 홍콩을 거쳐서 최순실 쪽으로 2천억이 들어온 거야. 2천억이. 그래서 시점도 그렇고 요거 돈 세탁이다. 그런 저희들이 의심을 하면서 네덜란드 회사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봤습니다. 막 그 주소를 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일지, 그러니까 최순실 쪽으로 2천억을 쏜 네덜란드 그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그걸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찾았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여기에요. 요 집. 네. 주진우는 추위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도 너희들 이 주소에서 2천억이 한국에 투자가 되었어. 집주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나는 동양 통틀어 가지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strange.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죠. 저 2천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이며 지금 2천억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최순실 여동생 이름 누구? 순영이는 언니라니까. 어부덧니. 그러니까 임선이가 될 건 최순영이고 순천이죠. 언니 이름은 순디기. 시오 엄마. 그러니까 최순천이가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로 와요. 그러니까 서양 네트워크스는 한국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유아용품 블루독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 2천억이 지금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페이퍼 컴퍼니에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의심 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하도 3월 달부터 한 100번은 떠들었을 거예요. 주진우, 안흥구, 언론에 나갈 때마다 저 네덜란드의 저 오두막집 저거 2천억 저거 조사해라.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저거. 자, 이게 찌리에 있는 그 UBS 뱅크입니다. 여기에
박정희의 그 비밀 계좌가 운영이 됐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78년 프레이저 보고서. 미 의회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여기 사진 안 나왔는데 스위스 크레딧 뱅크. MB가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근데 스위스는요. 요거 설명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이것도 역시 독일 교포가 제보를 해준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그 금융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포 한 분이 제보를 합니다. 76년도에 스위스 쯔리히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개설됐었다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들었다. 76년도에. 자, 요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도에? 뭐가 개소가 됐어요? 외환은행 사무소가. 76년도에는 스위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은행 거래 관계, 무역 관계가 없던 시절이야. 왜 76년도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스위스에 개설이 됐을까? 그 당시에 독일의 외환은행 책임자가 홍세표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홍세표. 박근혜의 외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아들이야. 홍세표가 76년 그때 독일 외환은행 책임자로 가 있을 때, 야, 이런 게 우연일까? 그 다음 76년은 프레이즈 보고서 위원회가 태동됐던 계기가 됐던 코리아 게이트가 터졌던 해예요. 그 76년. 그 76년에 왜 스위스의 외환은행이 사무실 개소했을까? 그 제보를 받고서 외환은행이 지금 없어지고 하나은행으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은행 노조한테 연락해서 그런 기록을 한번 찾아봐라. 40년 전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 창구에 막 처박혀 있는 서류들이니까 찾아냈어. 노조에서 76년도에 스위스 사무소가 개소된 걸 문서로 확인을 했어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 UBS로부터 걸어서 한 7분 거리. 우리 똑똑한 교민들께서는 이 연관관계가 이제 바로 지금 막 머릿속에 막 해석이 되죠. 그죠? 예? 예. 이런 것들도 교민들의 제보로 다 밝혀낸 거예요. 응?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도 놀래. 독수리 오영재 니들은 도대체, 예? 응? 앞으로는 이 국민들, 특히 해외에 있는 거는 교민들의 제보 도움 없이는 검찰 할아버지라도 이런 걸 어떻게 찾겠어요. 예? 그래서 교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과연 76년도에 이걸 개설했을까? 이걸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 70년대 저들의 재산은 조사할 수가 없어요. 80년대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만들면은 공소시효를 없애고서 수사하고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순실 일가 부정축제자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제가 4번을 했어요. 4번을 했고, 이 문재인 후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와가지고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내가 대통령 되면 꼭 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 사진이에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못해요. 이건 폭탄이야. 이 폭탄을 국회에 던지면은 최순실 재산 몰수한 특별법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 했다가는 국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순실 부정축제 해외 재산 환수 추진, 이게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예요. 적폐청산에 나오는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이거 못한다니까요. 자, 재산 환수하려고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7, 80년 됐고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일각에서 그래서 특별법을 7월 27일 날 이제 발의합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면은 논의하고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의는 뭐 국회의원 10명만 넘으면 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과반은 못 넘고 135명인데요. 저희 당에서도 15명이, 그건 국회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요. 제 입으로 해서 역풍맞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딱 한 명 빼고서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요 한 명은 김성태 의원인데요. 어느 날 뉴스공장에 나와서 얼떨결에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최순재산 몰수법은 좀 반드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적극 찬성한다라고 얼떨결에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엮여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니 김성태 의원님 참 불쌍한 분이에요. 너무 저보고 더 몰아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잔인한 짓이에요. 자,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한 달을 7월 27일 날 하기 전에 7월 한 달을 제가 서명을 제가 돌렸거든요. 응? 그런데 아무도 안 해. 여기는 거의 쥐들끼리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데도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거야. 따라서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지금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생고생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교민 여러분, 국회를 믿지 마십시오. 최순실 재산 몰수 원하십니까? 국민들이, 교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를 압박을 하지 않으면은 최순실 재산 단 한 푼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 제가 호소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유럽보다 뉴욕은 제 체질이 아니에요. 그저께 이틀 동안 잠을 딱 3시간 잤어요. 사실 3시간. 그것도 첫날 그저께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별 생각이 다 들어. 막 오촌살인 사건도 막 떠오르고 막 무서워. 저의 그 빅브라더 형님이 있는데 자꾸 내가 형님 저랑 같이 자요 했는데 그분 자기는 딴 데 가서 자야 되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녁에 그래 막 술 이빨 먹고서 제가 의외로 술을 잘 못해요. 술 먹고 또 이렇게 막 정신이 흐트러지면은 쟤들이 또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른다는 또 저 혼자 막 그런 조심해야 되잖아요. 쟤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최근에 주진우 기자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농담 따가면서 쟤들이 몇 명 죽였냐? 뭐 세보니까 12명을 죽였더라고요.
뭐 컵라면 먹다가 죽은 것만 알잖아요. 빵 먹다가도 죽었어요. 그냥 죽기도 했어요. 돈이고 돈. 죄도 사람 목숨보다 돈. 부모 자식 관계보다 돈. 다 그거거든요. 응? 최태민 아들, 최태민 진짜 아들 누구죠? 이름이? 공부해야 됩니다. 최재석 특검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간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최순실 엄마가 죽인 거다. 그러니까 지 어부엄마 임선희가 죽인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와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야 니들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거 아니야 하면서 파가지고 부검하자 그 주장하다가 어느 날 밤에 30명의 이런 뜩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시미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너 죽을 거요 아니면 1억 5천에 퉁칠 거요. 그래 1억 5천에 퉁치잖아요. 최재석 주장에 의하면은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돈. 그 당시에는 최태민 씨가 YS가 대통령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 그 돈들을 재단을 만들어서 박근혜한테 다 돌려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이제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실과 지들 딸들한테 안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임선희가 남편을 죽였다. 그게 최재석의 주장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김광석 특별법이 아니라 최태민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지금 저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내가 까먹었잖아. 그 성격 이상하신 애가 최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니 이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 꼭 보면은 저쪽에서 한 2-3명을 풀악치로 갖다 넣어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요. 당론으로 이게 안 돼.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정권을 잡는 거야. 정의를 캐고 진실을 캐고 그거 아니야. 정권 잡았잖아요. 야, 지금 우리가 대통령 됐는데 안민석 너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해라 너. 그렇게 저한테 눈빛이 들어와요. 우리 당도 지도부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교민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추미애 당대표한테 왜 이거 당론으로 안 만드냐. 안민석이가 당신 이거 별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냐. 너 뒤질려? 당대표실에 그 전화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당론이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변명거리가 있죠. 야, 니들부터 안 되면서 왜 우리들 핑계대? 당연히 그럴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힘으로 국민과 함께 여기를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요. 국회가 이제 안 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상우 기자, 거기는 워낙 전공이 전두환 재산 찾는 거예요. 거기는 워낙 김광석은 부전공이었는데 얘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게 전공 부전공을 지금 헷갈려 버리는데, 그래서 이상우 기자가 전두환 재산 이거를 많이 그동안 추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상우 기자도 여기 들어와 있고, 주진우는 이제 MB 또 전문가니까
들어와 있고, 안흥구는 최순실 전문가에게 들어와 있고, 노승일 들어와 있고, 박관천이라고 압니까? 박관천 들어봤어요? 박관천은 13년도에 청와대 민정실에 있으면서 공권력을 가지고 최순실 뒷조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박관천도 여기 들어왔어.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아. 예. 10월 25일 날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운동본부의 첫 번째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가을에 11월 달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국민과 함께. 이제 서명운동이 막 시작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까지 막 해가지고 막 돌아가신 뭐 부모님, 할아버지 이름까지 해가지고 막 뭐 좋아요 하루에 100번씩. 우리에겐 이게 있잖아, 이게. 이 국민의 힘이 아니면은 이 재산, 이거 최순실 재산 한 푼도 몰수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제 국민과 함께 이 정말 그 불행했던 과거 부정축제 재산, 최순실뿐만 아닙니다. 예? 뭐 유락 쪽의 거, 박종규 쪽의 거, 김영우 쪽의 거, 박철원 이름 나왔네. 걔들 거 다 하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의 매서운 눈 정도면은, 여러분들 정도의 네트워크가 감각 정도면은 걔들 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찾아내도 과거에는 이걸 뭐 어디다 줘야 될지 몰랐잖아요. 이제 국민운동본부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꽝이 나더라도 이거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들도 안 한다고 그랬지,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국민들의 힘은 위대합니다. 근데 분명히 주위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보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이 운동부의 첫 번째 목표는 올해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틀어서 과거 권력자들, 그 다음에 공직자들, 공무원 요놈들도 나쁜 짓 하는 공무원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꼭 빨리 퇴직해가지고 막 장사하고 막 그래. 예? 그래서 과거 권력자들, 공직자들의 부정재산, 이것을 공소시효 없이 찾아서 조사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별법, 그걸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년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걸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난 100년 동안에 누가 대한민국을 지배했습니까? 친일 세력들, 그 다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 그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들이 정의로운 세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권력으로 부정부패 일삼으면서 자기들 주머니 배불리게 했던 자들이에요. 이 100년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 잡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이야기를 오히려 끄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진보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보수 진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복을 입은 저 선배분들이, 아니 전두환 부정재산 찾자, MB 부정재산 찾아서 몰수하자, 최순실재산 몰수하자, 이걸 왜 죽으라고 저렇게 반대하시는 거죠? 대단히 착각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여야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잖아요. 진보 보수 관련된 문제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당당한 조국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조국을 그렇게 가져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반대를 하고 뒤틀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별거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진보적인 정권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아들, 딸,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한번.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뉴욕 교민과 함께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데요. 아마 이제 오시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안민석 의원이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할까? 보통 뭐 그동안 정치인들 보면은 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뭐 하다가 졸리고 막 한 명도 안 졸았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이제 뭐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이것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 뿐인데, 이제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그치면서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 든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어보자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자랑도 아니고 책팔로 뉴욕 공부 절대로 아닌 거 이해하셨죠? 예.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게 저의 오늘 핵심 메시지고요. 마치기 전에 함께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가 정의로운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위하여. 위하여는 내일이 사선이니까 4번. 간지나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자. 간지나고 힘차게. 예. 이왕이면 일어나서. 예. 자,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염원을 모아서 제가 정의로운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위하여 4번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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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감사합니다.